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훈이고 옆에 보신 분은 민병태 고문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가먼트 워싱, 가먼트 다행의 한 획을 그으신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한번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좀 기록으로 남겨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알 수 있게 하고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민병태 고문님을 모셨는데, 고문님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먼트 관련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이벤트를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소개해 주신 주인공이신데, 옛날 얘기지만 한번 고문님께 뭐 그 옛날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문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가 1985년도에 칼라 댄님이라는 거를 태아방직 대리점인 수연사 김 사장 부탁으로 칼라 댄님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아방직에서 그 당시에 7칼라를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염색하기 쉬운 게 블랙 칼라입니다. 그래서 그 블랙 칼라가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면서 지금 댄님이 한 획이 돼 버렸는데, 당시에 블랙 칼라를 첫 칼라는 그 당시에 그린 칼라를 이제 테스트가 들어갔었는데, 보통 한 번 테스트하는데 와프 8가닥을 걸어가지고 한 3,000m를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 85년도에 실값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큰 액수였거든요. 그래서 설포 염료를 저를 가르쳐 준 소다이코의 리그랜드라고 소다이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불렀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연속 염색 같지 않아서 염액 바스가 2,000리터나 됩니다. 그래서 한 탕에 2,000리터. 예, 그게 2,000리터에 초액하고 휘딩액을 어떻게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칼라가 일정하게 가게 할 것이냐. 네. 그 처방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설파 염료가 보통 염색 속도가 5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슬로우, 미디움, 파스트. 그래서 5종류로 되어 있었는데, 그린칼을 처음 걸면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초액하고 휘딩액 농도를 갖다가 적당량 높여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보면 와프 다잉을 어느 정도 가면은 한 가닥씩 옆으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염색이 고르게 가고 있는지를, 균일하게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가만히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칼라가 조금씩 이게 진해지더라고요, 칼라가. 네. 그래서 우리가 휘딩액 농도가 좀 높구나.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같이 상의해서 기계 속도를 조금 높였어요.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게.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끝부분하고 앞부분하고 거의 칼라가 동일하게 떨어졌어요. 그걸 이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갖고 7칼라 작업을 계속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첫 칼라는 그 친구가 같이 하고, 나머지 칼라는 저 혼자 가서 이제 다 처방을 잡아서 7칼라를 하고 나서 가장 쉬운 칼라가 블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처방을 가지고 그 당시에 대구에 보면 제일 앞선 대리점이었던 삼봉가 염색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현장 작업하면서 블랙 칼라 해줬고, 그 다음에 구미 쌍마에 와서 쌍마에서 블랙 칼라 해줬고, 그리고 딴 공장들은 가서 이제 그때 태창이라든가 전방이라든가 여러 공장이 있었는데, 거긴 가서 처방만 주고 공장 안을 들어가는 거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처방만 주고 개발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홍콩에서 블랙댄님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한국 출장 와서, 네. 그 당시에 비행기 싸기 미국 애들한테도 싼 값이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가면서 홍콩 들려서 홍콩에서 이제 그거를 쇼업을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홍콩에서 바로 쫓아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댄님의 한 주축이 될지는 몰랐었죠. 정리를 하자면 사실 청바지는 데님은 다 파란색인데, 고객님께서
이 염색을 청바지가 아니고 썰파 염색을 사용해서 칼라 데님을 일단 테스트를 하셨는데, 초록색을 먼저 실을 염색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색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양산을 하려고 보니까 블랙이 가장 쉬운 컬러기도 하고, 그래서 블랙으로 염색을 한 게 국내에 퍼졌는데, 그게 금방 몇 달 안 돼서 국내에 이제 기술 이전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금방 또 홍콩까지 퍼져갖고, 전 세계의 블랙 데님이 시작된 게 고모님의 아이디어로, 고모님의 그런 처방으로, 안내로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유튜브 찍는 것도 이 한국 분들이 이 패션 업계에 알게 모르게 기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블랙 데님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 계시는 민고모님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들이 한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도 잘 몰랐고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뭐 여기 언급됐던 여러 업체 이름이나 그런 데 계셨던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블랙 데님이 이렇게 고모님의 좀 그 시작으로 뭐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일의 주인공이 여기 민고모님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고, 또 데님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으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는데, 네. 그거를 개발하면서 워시업 이펙트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빈티지 루킹, 빈티지 루킹.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흥미를 느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멜 알버트라는 친구가 저보다 연배인데, 이 양반이 그 피그먼트 다잉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알리고자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양반을 만나서 피그먼트 다잉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국내에서 그걸 접목시키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이펙트 가지고 그게 판매가 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이펙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탕 차이가 나질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현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 처방이 재현성이 너무 어려워서 처방을 이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처방을 어떻게 하면 좀 재현성이 좋게 하겠는가. 네네. 그래서 그 국내 특허를 내놓고 그 기술을 가지고 국내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9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에 가멘다잉 공장이 국내에 뭐 다털에 몇 군데, 두세 군데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멘트 다잉이 아주 미미할 텐데, 처음에 그 상록산업이라는 데를 만나서 그 박 사장한테 피그먼트 다잉을 가르쳐줘서 그 친구가 피그먼트 다잉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수출 오다가 바로 맞물려가지고. 그러면 피그먼트를 미국에서 소개받아서 그걸 또 처방을 개량을 해서 재현성이 좋게 만들어서 그걸 국내에다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상록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90년대 초인데 바로 수출 오다랑 연결이 돼서, 그럼 수출이랑 연결이 되면 오다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초창기부터 바로 그냥 확산됐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국내 필요한 오다량에 맞춰서 공정을 한 군데씩 늘려가면서 그 수량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줬었는데, 아마 국내에서 한국인 또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공장들에서 아마 수십억 장 했을 거예요, 피그먼트 다잉은. 네, 피그먼트 작업은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피그먼트라는 이런 가먼트 피그먼트 염색이 좀 한국에 시작된 것이 9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사실 국내에서 피그먼트 작업이 아주 많고 해외에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피그먼트가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는지 피그먼트 작업을 말하시면서. 저는 특허도 제가 내고 가르쳐 줬지만, 저는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기술은 무상으로 다 가르쳐 줬고, 그 원료만 이제 판매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 하여튼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또 고모님 계셨기 때문에 이 피그먼트 다잉된 옷들을 요즘 많이들 입거든요. 젊은이들도. 이런 빈티지 룩을 또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게 했는데 좀 도움을 주셔갖고, 그래서 좀 대한민국의 패션의 강국이 K컬처가 유행하는 것처럼 패션 업계에서도 대한민국이 좀 나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숨은 또 주인공이 계셨기 때문에 90년대 초부터 피그먼트를 또 보급해 주셔서 또 오늘날에 또 한국의 패션이 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또 뭐
사실 그 캐주얼 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그 아이템은 데님이거든요. 네, 데님. 그 데님의 그 워싱 이펙트하고 가장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는 그 피그먼트 다잉이었어요. 그 당시는. 네. 그래서 아마 피그먼트 다잉이 이렇게 빨리 그 확산이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멘트 다잉 쪽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우리 딸이 그 유독 그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통상적으로 우리 인체가 4분의 3은 코나 입으로 호흡을 하지만 4분의 1 정도는 피부로 호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재를 이용해서 염색을 해보면 어떨까. 네네. 그래서 천연 염색이라는 걸 이제 그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보면서 제가 그 천연 염색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전통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재현성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한 공업화 기술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업화 기술 쪽으로 이제 그 천연 염색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아마 국내에서 황토 이불이니 뭐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황토 이불.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그 초창기에 제가 개발했던 그 광물성 염색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색소가 광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는데 동물성들은 일반적으로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코치닐이 대표적인 그 동물성 색소인데 그 단백질이 알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은 대체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고 식물성 쪽들은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그 색소로 해서 염료화시켜 만드는 데가 없어서 우리 그 건재상에 가가지고 그 건재를 사다가 거기서 염액을 추출해서 염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식물 재료를 직접 사다가 거기서 추출을 해서 그거 염액, 그러니까 식물의 그 즙을 내서 그걸 염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70% 내외의 항균성을 갖고 있어요. 이 식물 그 건재들이. 네. 이게 전부 한약 재료들이니까 뭐 쑥이라든가 뭐 오배자라든가 이런 등등이 전부 다 그런 나름의 그런 게 있어서 굳이 세탁을 그 살균을 위해서 삶는다거나 알칼리성 세제 쓰는 것보다는 그냥 퐁퐁 같은 건 중성 세제에다가 때만 살짝 뭐 제거가 되면 네네. 세탁은 그런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그 착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 기능성이네요. 항균이 되는 그런 그러죠. 피부 호흡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자연 재료로 된 그런 염색을 하신 거네요. 천연 염색을 하신 거네요. 아, 그런 거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뭐, 쑥염색이니, 황토염색이니, 그런 거, 이불 종류는 들어봤는데, 옷은 사실 저는 많이 못 들어봤지만, 그런 것도 좀 처음에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 윤고님께서. 네. 여러 가지 처음으로 많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리엠풍에서 수출 업무 쪽의 일을 담당하다가, 주식회사 약신통상 가서 직접 그 수출에 관여를 하다가 네네. 거기서 이제 그 개발한 게 그 반응 처리를 해서 반응성으로 염색을 해서 그 워싱 이펙트가 나오는 그런 염색을 하는 방법을 그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서 그게 2016년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갭 오다를 시작을 했는데 갭하고 A를 통해서 아마 1년에 200만 장씩은 작업을 했어요. 1년에 200만 장이요?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방염제를 먼저 그 섬유에다 가멘트 처리를 하면 이게 건조에 들어갔을 때 보면 그 방염제가 건조 열을 받는 방향으로 방염제가 이동을 합니다. 네네. 이동을 했다가 그 표면에 가서 그 섬유와 결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방염 효과가 표면에만 열 받는
쪽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그 반대쪽은 그 원 컬러대로 염색이 되고 네. 열받은 쪽은 그 톤다운이 돼가지고 염색이 돼서 네. 워싱 이펙트를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제가 좀 보태면, 제가 말씀드렸으면 했던 게 뭐냐면, 이름이거든요. 이런 기법을 사실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희 공장, 작업하는 들 사이에서는 이제 선드라이라고 부르거든요. 선드라이라고 부르고, 사실 선드라이 작업은 수출 업무는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요. 모양도 예쁘고, 선드라이가 다른 기존 빈티지에 비해서, 피그먼트랑 비교해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국내에는 아직 사실 선드라이 제품이 판매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나중에 뭐 제가 팔든지 샘플을 하든지 하여튼 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피그먼트 못지않게 선드라이도 사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예쁘고 핸드필도 좋고 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드라이도 민고님께서 먼저 개발하셔서 특허도 내고 벌써 피그먼트, 블랙 데님, 선드라이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거거든요. 뭐가 또 있을지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개발했을 때 갭에서는 그걸 써넛이라고 명명을 했었고, 아, 써넛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다음에 웹에서는. AO에서는 썬들이라고 아, A우선 네. 썬들이라고 부르고. 명명을 즉 회사에서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베트남 태령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게 천연 염색이거든요. 그래서 천연 염색을 한 3년 정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일단 특허를 다시 업그레이드된 특허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보다 결로도도 더 좋게 칼라 농도도 더 업시킬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특허 신청 들어갔고 좀 유화박 쪽에 좀 하고 있는데 유화박 쪽의 생각 외로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아토피에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 아토피에 도움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일단은 항균성을 갖고 식물성들이 항균성을 갖고 있고 네. 광물성 같은 경우는 사실 광물성이 생각 외에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숯, 황토, 아. 옥, 뭐 토르마린, 맥반석 등등 돌가루 다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고령토도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숯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숯이나 황토나 이런 것들이 보면 기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기구멍 말씀하시는 예, 거죠? 기공을 통해서 공기구멍을 통해서 냄새를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적외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적외선이라는 게 일본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피부 3 내지 4cm를 투과가 된다고 합니다. 4 내지 5cm, 4 내지 5cm 투과가 되면서 이 원적외선을 쪼이면은 이 물 분자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적외선을 쪼이면 이게 6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장 좋은 물 육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적외선에 의해서 육각수가 돼주면 세포를 쉽게 물 분자가 작아지니까 입자가 작아지니까 쉽게 들락거릴 수가 있겠죠. 쉽게 들락거리면서 뭐 영양분도 공급하고 폐기물도 빼주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거네요. 원활해지는 거죠. 야, 그래서 상당히 그게 특히 광물성이 저도 좀 입어볼 수 있을까요? 샘플? 저도 상당히 건성 피부라 저는 이제 속내일을 런닝팬트를 수술 염색을 해서 있는데 컬러도 이쁘고 네. 컬러가 그레이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황토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가 황토는 자연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녹조가 심할 경우에는 황토를 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탄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황토는 그런 성분이 있고, 옥은 뭐 원래 귀한 뜻을 갖고 있는 거라, 네. 옥도 그렇고. 광물성이 상당히 생각 외에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으로는 제가 한번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도 한번 뜰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잘 소개되지 않았던 천연 염색 얘기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만나 뵙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 몰랐었던 이제 블랙 데님,
또 처음에 한국에서 민고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뭐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피그먼트 염색도 민고님께서 이제 한국에 처음 소개시켜 주셔갖고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첫 발을 내딛어 주셨고, 사실 한국에는 아직은 소개가 안 됐지만 점차 요즘 조금 소개되고 있는 그 선와시, 선들이라는 것도 부모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나올 천연 염색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줬으면 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주인공 계시다 이런 것도 자료도 하나 남겨놨으면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한번 요청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리스트가 좀 더 있는데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기본은 거기 뭐 그게 다니까요. 네. 그러면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뭐 처음 제가 이제 기획한 인터뷰에 처음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 뭐 저는 전문으로 인터뷰 찍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좀 어설퍼도 이렇게 남겨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런 한국에 숨어 있는 이 패션 업계에 관련된 중요한 분들이나 그런 이벤트들을 또 찾아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